7조 플러스 알파 푼다입니다. 2차 재난지원금 얘기죠? 그렇죠. 정확한 명칭은 이제 4차 추경이고요. 네네. 4차 추경 내에 당국이 이제 새로 쓴 용어가 있는데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입니다. 아마도 이제 저도 그 용어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이런 논쟁과 논박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형태 자체가 실은 1차 때와는 완전히 좀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당국도 이것을 의식했는지 이제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이제 이런 명칭을 쓰게 됐었는데요. 그 규모는 7조 플러스 알파입니다. 그렇군요. 당연히 쓰려면 추경을 먼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추경이 한 7조 원 규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윤곽도 드러났습니다.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가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 분들이 있고요.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게 되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. 이걸 이제 고용 취약 계층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저소득층이긴 한데 기존의 혜택을 못 받았던 저소득층. 이게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크게 세 축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나눠줬을 때처럼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마 송 앵커는 이번에 대상은 아니죠. 그런 거예요? 예, 그 세 군데도 더 아니게 될 것 같고 또 저기 하나 더 보시면은 아마 이제 돌봄 쿠폰 정도로 혹시 좀 나도 지원 대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돌봄 쿠폰은 현재 이제 12세 이상 그 취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저희 집 취약 아동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게 관계는 없습니다. 받게 되는 대상은 아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모든 자영업자들은 다 이제 지원을 받느냐? 그게 궁금하네요. 현재로서는 아직 정교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강화된 2단계, 2.5단계를 실시하면서 12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셧다운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업종이 일단은 지원 우선순위를 받게 되고요. 그 업종 내에서도 매출을 작년 대비 따져봐서 더 크게 감소한 데에는 더 많이 비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정도까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. 소상공인 지원은 현금 지원이 일단 있게 되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세제 지원, 대출 지원도 함께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세금 납부유예 이런 것들도 이번 패키지 안에 다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나도 정말 나 어려운데 왜 나는 빠졌어?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. 잡음 예상되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제 이게 당초에 전체 지급이냐, 그러니까 마치 1차 때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이냐, 뭐 선별적 지원이냐, 방금 앞서 이제 정치 코너에서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뭐 첫 번째로 좀 보면 학원 운전사는 맞고 화물차 기사는 안 된다. 어떤 한 분이 뭐 청원 인터넷에 올린 글 같은데요. 일단 이건 왜 그러냐면 학원은 요번에 그 대상이 되잖아요. 셧다운해서 거기에 일하게 되는 운전자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요. 이 기사분은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수고용 노동 형태라면 일단 대상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돌봄 쿠폰에 대해서 좀 학부형들 사이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왜 이 초등학생 정부는 이 자녀에게는 돌봄 쿠폰과 돌봄 지원이 있고 중학생, 고등학생들은 안 되냐면 이제 아동이니까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중고생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여기선 지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미 돌봄 쿠폰은 그동안에 많이 지원받지 않았느냐. 게다가 중학생, 고등학생도 요즘에는 이게 부모가 둘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친구들도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봄 쿠폰 관련해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실은 올해 창업한 분들 이분들은 작년 매출이 없네요.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청원과 이런 하소연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.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큰 기준이 일단 정해진 것이고요. 이제 국회에서 일단 4차 추경 통과되고 좀 더 정교한 안들이 당국에서 아마 이번 주 내로도 속속 나올 그럴 전망이니까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뭐 논란 속에서 지급 시점은
이달 말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인 거죠? 그렇죠. 현재 뭐 민주당이 180이기 때문에 4차 추경은 통과될 것 뭐 같고요. 야당도 협조한 예, 야당도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니까 바로 통과가 되고 속도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아우르는 그런 안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. 시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0월 1일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의 방침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7조 플러스 알파 오늘의 키워드인데 네. 7조 플러스 알파가 전부 나라 빚이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 걱정되는데요. 그렇죠. 이번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액 국채 발행입니다. 예, 예.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 했었던 게 2차 원포인트 추경이었었거든요. 네, 네.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른 수건 짜내기라고 해서 세출 조정,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최소한 국채, 나라빚 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. 4차 한 해에 4번의 추경을 한다는 것이 거의 59년 만의 일이어서 네. 이번에는 이제 전액 이제 국가 빚으로 잡히게 되고요. 이렇게 되니까 아마 올해가 끝나게 되면 국가 채무는 약 847조 원, 850조 원 정도가 되고 GDP 성장률을 봐야 될 것 같지만 GDP를 이렇게 되면 많게는 우리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이제 44%, 네. 45%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발등에 불을 끈다라고 하더라도 예, 예. 이건 빚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간과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제 정부 여당이 기부 독려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번에 또 나라 빚이 또 된다니까 참 걱정이 커집니다.